한동훈 수렴청정 체제 이렇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 근데 그거는 이제 민심의 태풍 앞에 그냥 바로 날아갈 거예요. 분노한 시민들이 이제 지구당 사무실 자기 지역 사무실 같은 데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네. 계란 던지고 네. 그다음에 막 플랜카드 이렇게 효과적이에요. 안희경 의원님 왜 윤석열 탄핵안 투표를 불참하셨습니까? 다음에 낙선이야. 그러니까 아침에 한동훈, 한덕수, 예. 투 한스가 기자회견한 거 그건 헌법에도 없는 거고 네. 국민은 니들 안중에도 없냐.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그걸 명확히 했어요. 근데 네. 그다음에 친윤계라고 해서 익명으로 나온 보도들이 여러 개 쏟아졌는데 대통령이 그 이제 1분 50초짜리 담화 그래서 얘기한 거는 앞으로 일에 대해서 당과 잘 상의하겠다는 뜻이고 당에서 잘 논의해보라는 뜻이지. 네 혼자 대통령 놀이하냐? 이런 여지에. 아 이미 견제 발언이 나왔구나. 예. 예. 아 벌써 나왔어요 예, 이게? 벌써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 이제 벌써 우리 시민들이 그냥 어리둥절할 거예요. 이게 와. 아침만 해도 뭔가 시나리오가 짜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면 또 그게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와. 지금 이 흐름을 어떻게 보냐 하면 우선 이건 원래는 혁명적인 상황이에요. 혁명적인 상황이요. 그러니까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그죠?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회를 사실상 해산시키려고 했던 친위 쿠데타가 벌어졌고 그렇죠. 이게 실패했으면 바로 혁명적 상황으로 일반적인 선거 절차가 아닌 다른 방식의 권력 교체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게 하야죠. 4.19 때 같은 거. 네.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하다가 실패하고 적발해서 이제 비난을 받게 됐기 때문에 네.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하야하고 도망가는 게 원래 네. 이승만처럼. 네. 그건데 그걸 안 했어. 예. 그러니까 원래 실패를 하지 않고 쿠데타가 성공했으면 그다음에는 길거리에서 시민들과 군인들이 충돌하는 상황으로 갔을 거예요. 그게 이제 1980년 모델로 네.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뻔했는데 이제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게 우리가 지난 총선을 통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되게 잘 정리가 됐어요. 정돈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일사불란하고 신속하게 집단적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국회의원 집단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시간 내에 모여서 2시간 30분 만에 해제 결의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쿠데타가 확실히 실패로 돌아간 거고 시민들이 그 과정에서 도와줬고 그 바람에 이게 4.19 때나 혹은 1980년 같은 그런 사태를 안 갔던 거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종결됐어야 해요. 그렇죠. 어젯밤에 탄핵이 의결됐으면 네. 정상적으로 헌법 절차에 따라서 끝났어야 되는데 네. 그게 투표 불성립으로 지금 윤 정권이 끝이 안 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사혁명적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의 담화는 왜 나왔냐?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놀래켜서 미안하다고 했던 그거 네. 왜 했냐? 네.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마지못해서 한 기색이 역력하잖아요. 그거는 맞죠. 네. 억지로 한 거예요.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지금도 얘기하니까. 예. 그게 이제 안 그러면 탄핵될 것 같았거든. 어. 그 한동훈이 와서 그러면 탄핵할 거야. 하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해. 이랬는데 추경호 등등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못하면 될 것 같거든. 진짜거든. 네, 그러니까 일단 모면해야 되니까 모면용어로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가 아니고 대한동훈 담화였어. 알았어. 네가 얘기한 건 난 몇 개 이렇게 얘기할게. 그러시 나 안 잡혀가게 할 거지. 라고 얘기한 게 그 담화예요. 네. 그 대국민 담화가 아니에요. 그게. 아. 그러니까 한동훈은 오케이. 그래서 한동훈이 요구한 것을 몇 가지를 담화에 1분 50초짜리 해줬어. 네. 그 한동훈은 또 뿅 간 거지 그거에. 거기서 완전히 취했더라고. 드디어 눈 깔았어. 취했더라고. 눈 깔았어. 그래서 이제 막 자기 휘하에 사람들 해가지고 이제 투표 불승립 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쫙 가서 한덕수를 만나서 내가 눈 깔았어 저기 있어. 그러니까 너 저기 인사하지 말고 나한테 인사해. 네.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 주례회동은 취소하고 한동훈하고 주례회동을 하는 거지. 이렇게 됐어. 네. 근데 이게 오해가 있는 거지. 누구의 오해? 한동훈의 한동훈의 오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국힘당 안은 또 복잡해요. 왜냐하면 윤상현 의원이 보면 막 나대잖아. 네, 요새 아주 너무 세. 왜 나대겠어요?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는데 명태균 사건 핵심이지. 공천 비리 네. 그 사람들은 다 지금 잡혀가기 직전이야. 그렇습니다. 뭐 추경호 의원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20개 20억. 20개 먹였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네. 거기가 잠재적 그 피의자들이 모여 있는데요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정권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서로 타협해야 돼요. 서로 간에 타협하면 봐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서로 약점도 알아요. 특히 윤석열과 한동훈은 너무 오랫동안 같은 세월을 지나왔기 때문에 서로 어디가 구린 데가 있는지도 너무 잘 알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파국적으로
서로 눈 까는 정도는 때로 해줘야 유지가 되지. 죽기 살기와 붙기 시작하면 서로 약점을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윤석열의 약점은 탄핵당할지 모른다는 거. 한동훈의 약점은 상상에 맡기겠어요. 윤석열이 많이 알고 있지. 네. 거기에 제가 잠깐 한마디만 보탠다면 윤석열이가 한동훈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지금 공략을 하고 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 새끼 잡아와 쳐넣어. 이거는 이놈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쫄보고 걱정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거 잡아다가 쳐넣으면 내가 저거 밟아버리는 거 보복할 수 있어. 이 생각으로 움직였어. 실패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다시 쓸 수는 없잖아.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건 한동훈이가 얼마나 그 권력이나 자리에 대한 집착이 큰지를 알아. 그러니까 불러서 얌마 이거 줄게. 나눠 먹으면 되잖아. 요렇게 지금 이렇게 갖고 놀고 있다. 한동훈 대표도 뭐 게시판 댓글 수동식 매크로 그런 의혹도 있었고 네. 아니, 우리가 모르는 약점을 자기들끼리 많이 알아요. 검사 때부터 얼마나 그게. 감정이입해보면. 네, 약점 공동체. 네, 그러니까 이제 죽기 살기로 충돌하면 둘 다 죽는다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타협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한동훈이 너무 나가고 있어. 예. 너무 취했어. 못 맞았어 지금. 너무 나가고 있어. 아니 도대체 그게 어디서 온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헌법을 진짜 개무시하고 국회를 없애버리려고 그랬잖아요. 네. 한동훈도 헌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이게 대통령이라는 자리 권력은 네. 개인 사유물이 아니에요. 누가 누구한테 야 네가 해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 네, 이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의거해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지만 이 권력은 윤석열 게 아니야. 국민 거지. 그렇습니다. 이 국민이 명해서 윤석열이 국민 주권의 상징으로서 대표해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쥐들끼리 뭐 담화문 발표 한번 하고 뭐 억지 하더니 공깃돌로 알아요. 네. 그래서 그 지금부터 윤석열 건데 윤석열을 안 쓴대. 네. 그러니까 법인카드 받아오죠. 윤석열 명의의 법인카드인데 그 법인카드를 한동훈이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서명으로는 법인카드 사용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한덕수가 사인은 하고 그다음에 지출 결정은 한동훈이 하고 요거를 둘이서 결정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간에 정산하겠다. 일주일에 한 번. 요걸 한 거지. 말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본인은 취해갖고 아침에는 완전히 대통령이야. 예. 가관이더라고 진짜. 말이 더 느려졌어. 예. 숨을 더 길게 쉬어. 지도자 됐더라고 예, 진짜. 근데 네. 한덕수 씨는 지금 잠재적 피의자예요. 내란에. 맞습니다. 네. 그죠? 국무회의에 네, 함께 네, 했었죠. 네. 근데 그 밝혀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잠재적 피의자 동맹이에요. 동맹. 전부 다 네. 윤석열, 한동훈, 뭐 범죄자 한덕수, 동맹. 무슨 또 윤상현 싹 다. 이게 이제 국힘 의원들이 그렇게 결속한 이유야. 조경태가 돌아선 이유기도 하고 뭐 다. 예,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이제 이재명을 제거하면 희망이 있다고 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재명은 보면 친윤 언론이 펜으로 죽이려고 몇 년간 노력했는데 안 죽었지. 네. 그다음에 윤석열이 법으로 죽이려고 한동훈하고 같이 해서 몇 년간 해왔는데 아직 안 죽었어. 네. 아직 안 죽었어. 칼로 찌르기까지 했는데. 누구 칼로 찔렀는데 구사일생 살았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법으로 죽일 가능성만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시간이 없어. 지금 탄핵을 하면 탄핵 심판이 오래 안 걸릴 거예요. 그러고 나면 진짜 이거 뭐 벚꽃 필 때 대선해야 돼. 그때까지 대부분 판결이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을 그 자리에 좀 더 놔둬야 되는 거야. 몇 달만 더 놔두면 그리고 자기들 항맥 인맥을 동원해서 사바사바하면 법원이 정리해 예, 줍니다. 법으로 이재명을 보내버릴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전망이 확실해질 때쯤 윤석열을 사퇴시키면 그러면 이 대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 이런 희망을 준 거지. 그래서 지금 질서정연한 퇴각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질서정연한 퇴각이라는 거는 윤석열을 제거하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표에 따라서 일정에 따라서 윤석열의 사퇴 시점을 조절한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아니 조기 퇴진이면 그 얼마나 일찍 물러나야 조기 퇴진이야? 그러면 임기 하루 남기고 뭐 사퇴해도 조기 퇴진이잖아. 네. 말장난하지 마 이랬더니 6개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대법까지 선거법 특히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나온 거. 그거는 되게 대법원 6개월이라고 지침이 했으니까. 석 달 해서 6개월 안에 끝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너무 나름의 투명해. 계산이 다 있었네. 너무 투명해. 그래서 다 들어보니까 될 것 같거든. 예,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도 부결된 거고 그 정도로 결속력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자 동맹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본인들이 살아나갈 방법을
방법을 계산기를 두들겨서 마련을 해놨어. 예. 그러면은 윤석열을 그렇게 설득을 했더라도 윤석열은 그 판에 동의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지금 탄핵당해서 아 지금 잡혀가거든. 아 안 그러면 지금 탄핵당해서 바로 잡혀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그렇게 시간을 윤석열도 벌었어. 벌었지. 그 윤석열도 그때 또 시간을 벌어놓고 또 뭘 할 수 있지. 뭘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한테 물어봐야지. 자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그럼 그럼 이제 옆에 항상 같이 지내는 분이 계시잖아요. 카드 정지시키면 되니까요. 그분이 또 어디 가서 영안 무당 찾아서 아. 해보면 또 답이 나오지. 그럼 거기에서 진짜 우리가 알 수 없는 민치짓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있죠. 봐요.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코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험을 사람들이 감지했기 때문에 이제 대응이 나오는 건데 지금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살 길을 계산기를 두드려서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속력이 더 강해졌다. 근데 다 죽어. 그렇게 가면.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결속력이 강해지면 우리가 토요일에 표결 처리하는데 또 희망이 없어지는데 그거는 걱정하지 마요. 돼요. 그건 그게 이제 한 번에 안 돼서 그렇지. 아. 일주일 아니라 임시국회를 쪼개서 소집해서 네. 계속 저 탄핵 이유를 업데이트하면서 매주 주말마다 표결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언젠가는 돼요. 좀 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그런 건데 국힘당이 왜 그러냐 의원들이 왜 그러냐 하면 국민의힘은 당명이 잘못돼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당명을 바꿔야 돼. 뭐라고요? 내가 이번 주에 월요일 날 나갈 민들레 칼럼 제목이 네. 도로민정당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칼럼을 쓰다가 왔는데 지금 당 이름이 잘못돼 있어. 원래 그쪽 당은 자기한테 없는 거를 당의 그렇죠, 이름으로 이름으로 거는 쓰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에게 전적으로 결여된 어떤 것을 당명에 걸어요. 지금 국힘당은 거기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그렇죠. 무시하고 네. 국민의힘을 졸라보고 국민의 주권을 짓밟는 세력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결여돼 있는 정당인데 당 이름이 국민의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야. 아니 국민의힘인데 왜 이렇게 하지? 그 당은 당명을 바꿔야 돼. 도로민정당으로. 도로민정당으로 바꿔라. 젊은 분들은 민정당이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네. 민정당은 이제 민주정의당이죠. 민주와 정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 당도 전두환이 1981년도에 만든 당이고 오공 독재 내내 뒷받침했던 그 하수인 집단이고 87년 대선에서 노태우를 당선시킨 당이고 그리고 90년 3당 합당으로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그다음에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을 흡수해가지고 거대 민자당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가진 민자당이 됐 민주자유당이 됐던 민주정의당은 되게 그 하이코미디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쿠데타 독재자 네. 내란범 독재자를 따르던 당이잖아요. 완전 반민주주의. 거기 무슨 민주주의가 있고 무슨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민주정의당이야. 예. 자신에게 전적으로 결여된 것을 당명으로 걸었던 당명이 이 당이 쭉 여러 차례 이름을 바꾸면서 35년 동안 1990년에 민주정의당이 사라진 이후에 35년간 그래도 헌법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어느 정도 지키는 보수정당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지. 네. 천만의 말씀. 아. 도로민정당이야. 이 민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왜 거기서 국회의원을 했냐 하면 어떤 이념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쿠데타 내란범 독재자한테 머리 조아리고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헌법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을 섬겨요. 민주주의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에 충성해요. 자신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지도자라면 그 사람이 뭐든지, 예. 민주주의자든 독재자든 상관 안 해요. 민정당이라는 게 너무 맞으신 게 도로민정당이에요. 그 유전자가 생물학적으로도 이어지고 있어요. 민정당에 거의 끼어가지고 호의호식하던 자손들이 지금 여기에 다 있거든요. 정진석이도 그렇고 그렇죠. 전주혜, 그다음에 전두환이 사위 윤상현이 정당법상의 법통만 개선한 게 아니에요. 그대로 사람도 다 그대로 이어지고 진짜? 있어요. DNA가 완전히 그 DNA예요. 와 진짜 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왜 그러면 계엄 해제 투표했냐? 그거 안 해도 민주당만으로도 과반이 되지만 와서 그 계엄 해제 결의의 정치적인 무게를 더 강화시켜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잡으러 왔거든. 그렇지. 그거는 진짜 자기 살라고 한 거야. 아,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맞아, 맞아.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서 계엄 해제를 했어. 그러고 나니까 당이 다 죽게 생겼잖아. 당이 죽으면 자기 이익도 없잖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 당을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을 반협박, 반회유해서 그 담화를 끌어낸 거고. 그 담화는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내용의 담화인데 네.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권력을 이양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뭐든지 해요. 그러니까 실패한 친위 쿠데타로 지금
내란범으로 몰려 있는 그 처벌받기 직전인 윤석열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 지금 이익이 되니까. 잘못하면 이재명한테 넘어가서 윤석열이 이재명한테 했던 것처럼 이재명도 검찰이나 경찰을 동원해서 자기들 그렇게 할지 모르잖아. 네. 자기들 생각에. 네네. 이재명 안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오로지 자신의 생존이에요. 자신의 이익이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헌법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에 가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의총장에서 그런 논리가 훨씬 더 절실하게 먹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너네 지금 여기서 탄핵시키고 이재명 6개월 안에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 다 죽는겨. 너 이거 다 뺏기는 거야. 그 순간 다 각성되는구나. 지들끼리 그런데 야, 문재인은 인상은 선하잖아. 그런데도 우리가 작살났는데 이재명 봐, 이재명 어떻게 하겠어? 이런다는. 거기서 완전히 각성이 일어나서 윤석열을 안고 가는 것으로. 그러면은 결국은 그들은 이득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의원의 지역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시민들이 너 이번에 그 탄핵 찬성 안 하면 너 다시는 안 찍어줘. 이런 압력이 그러면 본인 이득에 해가 된다고 느낄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들의 행동을 바꾸는 거는 탄핵을 하는 게 나한테 이익이야라고 판단할 때밖에 없어요. 백날 설득해도 안 돼. 안 돼. 설득으로는.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손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 바로 탄핵하는 것이 나한테 이롭겠구나. 라는 판단이 성립하는 상황이 되면 탄핵을 해요. 그러니까 주말마다 이제 여의도에서 어마어마한 집회가 펼쳐질 텐데 전국 각지에서 그 집회의 수준이 6월 항쟁 때처럼 참여 인원이 늘어나고 분노한 시민들이 이제 지구당 사무실 자기 지역 사무실 같은 데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네. 계란 던지고 네. 여론조사표에서 탄핵 찬성 여론이 80%를 넘어가고 그다음에 막 플랜카드 이렇게 효과적이에요. 아무개 의원님 왜 개헌 표결에 참여 안 하셨습니까? 라든가 아미개 의원님 왜 윤석열 탄핵안 투표를 불참하셨습니까? 라든가 이런 플랜카드 거는 게 도움이 돼요. 그 이럴 때 이제 자기 동네에 여론 막 돌려보거든. 여론조사 회사에서 맡겨가지고 돈 들여서 이럴 때 빨리빨리 전화 받아갖고 다음에 낙선이야 이대로 그냥 개기다가는 내가 다음에 안 되겠구나. 예, 그리고 누가 투표에 불참했고 누가 참여했는지를 다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요. 박찬대 계속.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이름을 하나씩 부른 거는 되게 좋은 거예요. 전 눈물 나더라고. 아니 저 진짜 눈물 많이 났어요. 그게 영원히 국회 공식 기록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럼요. 박제되는 거죠. 발언을 해야지 그게 이름이 남는 거거든요. 그 윤석열이 그냥 대충 말했는데 탄핵을 모면하려고 한동훈은 자기가 수렴청정하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실상 직무가 정지된 거고 한동훈은 한덕수 총리가 앞에서 하고 자기가 뒤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한동훈 수렴청정 체제 이렇게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같아. 근데 그거는 이제 민심의 태풍 앞에 그냥 바로 날아갈 거예요. 뭐 조심해야 될 거는 오늘 내일 이렇게 거치면서 검찰이 광팔기를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거기 네, 휘둘릴 네. 수 있어. 그게 아무도 이제 안 국민들이- 휘둘려요. 아니까요. 네, 국민들이 옛날 그 수법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속지 않으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퍽이나 굉장히 정의롭고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계속 쇼잉을 할 거라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꼭 하고 싶었던 맞아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언론에서 김용현 체포, 압수 수색, 뭐 윤석열 입건 뭐 그거. 이런 거.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래 역시 정의는 살아 있구나 이렇게 갈까봐. 그거는 짜고 하는 치는 고스톱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아니 새벽 1시 반에 중앙지검은 왜 가? 그러니까요. 아니 거기서 조사한다고 있는 놈도 웃기는 거예요. 왜 있어? 걔는 지네가 촛불 집회를 했어. 뭘 했어? 그럼 김용현 씨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곧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상대로 내란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모든 행위는 정당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윤석열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입장인데 사태가 불리해졌어. 한동훈도 막 대들고 탄핵될지 모른다 그러고. 그러니까 일단 모면은 했고 그다음에 야 네가 총 때문에 그럼 어디 가서 총대를 매지? 야,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말 잘해놓을게. 그러고 와서 검찰에 간 거요. 그 지금 세 군데 수사를 하는데 검찰은 직권남용은 할 수 있지만 내란죄는 수사 못해. 그 법에 의해서 수사권이 없어. 권이 없어. 근데 지금까지 윤석열 그 김건희 실드 치더라고 바쁘던 검찰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개과천선에서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살아보겠다는 거야. 지금 특활비도 다 잘렸고 네. 검찰도 죽기 생겨서 지금 내년 되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뭔가를 좀 해서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신뢰도가 더 낮잖아 검찰이 지금. 지난번에 나온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보면 얼마 전에 대통령실보다 더 낮은 게 검찰이에요. 아 그래요? 네. 모든 국가기관 중에 신뢰도 최하예요. 그건 다행이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자기를 더 살아보려고 이제 비벼보는 거야.
무슨 내란죄 수사를 왜 자기들이 하냐고. 네. 근데 국수본은 경찰이에요. 네. 국수본은 열심히 수사해. 그러니까 뭐 일부 보도에 보면 검찰에서 합동 수사하자 이랬더니 싫어, 너. 네. 원래 우리 거야. 네, 원래 이거 우리가 할 거야. 라고 해서 뭐 압수수색도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그러면 이제 군 검찰하고는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어. 근데 검사 니들하고는 안 할 거야. 지금 이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김민석 의원 최고위원의 그 기자회견문을 보면 국수본이 해라예요. 국수본이 해라. 네. 그렇게 입장이 정리됐다고 봐야죠. 네. 민주당은 그냥 뭐 어떻게 좀 싼 걸로 티켓 끊으려고 그러니까 만취 음주운전에 난폭운전에 막 중앙선 침범에 막 횡단보도 사고 내고 막 이랬는데 그냥 안전벨트 미착용 정도로 좀 싼 티켓 좀 끊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겠죠. 김영현 씨는.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니까 글로 갔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네. 내란을 일으킨 적이 없다고 믿으니까. 네. 잘 감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내란의 드리고 싶습니다. 내각에서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식별을 하자면은 이상민이 하고 법무부 그렇죠. 장관 박성재하고 아, 거기는 거의 유력하죠. 예,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는 뭐 주범격이니까 거의. 근데 그 사람들이 JTBC가 잠복 근무하면서 기자들이 예. 찍은 영상 보면 네. 대통령 안가 그 네. 삼청동 예, 거기 예. 모인 네, 사람들이 그 보였어. 플러스 네. 이완규까지. 이완규. 예, 실패하고 나서 근데 이제 그 세 기관이 다 수사기관을 관장하는 것들이란 말이야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내란이라는 게 그런 건데 그나마 좀 엷은 게 이제 경찰인 거죠. 그렇죠. 예, 검찰이나 이런 것들은 뭐 분명한 거고. 근데 우리 그 작가님 말씀 또 들어보니까 윤석열이하고 한동훈의 공통점이 하나가 또 발견되네. 둘 다 가상 세계에 살아. 윤석열이 이번에 계엄한 것도 완벽한 가상 세계. 네. 이게 부정선거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이 짓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한동훈도 마찬가지야. 지가 지금 대통령이 아닌데 대통령이 된 것 같은 가상 그럼, 세계. 그럼. 네, 네. 둘 다 그 부분이 너무 똑같네. 가상 세계. 그 한동훈 대표는 이해가 돼요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예, 그 너무 이렇게 큰 모자를 써버리면 앞이 안 보이거든. 아. 감투를 너무 크게 모자에 쓰면 맞아. 앞이 잘 안 보여. 그럴 것 같아. 그런 상황인 것 같아. 지금 바로 눈앞에 대통령이 있을 줄 알고 왔는데. 근데 빨리 네. 저 내란 수개범 체포해야 될 것 같은데. 왜요? 뭐 그러니까 속보가 계속 뜨는 것 같은데 국정 관여한다고. 국정원 1차장에 예. 오호룡이라는 사람을 비상계엄 이후에 이미 임명을 했답니다. 야 1차장 자리에 1차장 자리에 오호룡이라는 후임, 홍장원 후임으로 예. 임명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상민이 사이도 윤석열이가 수용해서 예. 이상민이가 지금 사임했다고 그러고 예. 계속 국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윤석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일을 열심히 일을 하네. 열심히 하고 굉장히 있어요 지금. 신속하게 아니 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권력의 핵심이 인사권인데 네. 모든 직무를 정지했고 그 한동훈하고 한덕수가 알아서 한다. 네. 그러면 인사를 자기들이 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뭘 한다는 얘기야 지금. 한동훈 뭐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한동훈? 좀 있으면 이제 한동훈을 내란범으로 체포할지도 몰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한동훈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윤석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대통령직 수행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의 오늘 보도를 보면 국힘당이 저 탄핵을 좌절시킨 거에 대해서 국익을 도외시하고 당의 이익만 챙긴 최악의 결정이라고 얘기를 했고 상처만 남는 승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월스트리트저널은 완전 보수진데 완전 걔들조차도 그리고 이제 S&P나 무디스나 이런 신용평가 기관에서 한국의 신용 등록을 아직 안 내리고 있어요. 네네. 안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 곧 탄핵이 될 것 같아서 안 내린대요. 좀 지켜보려고.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는 상황들을 지켜봤다. 네. 근데 우리 회사에 복사기 고장 나는 거 고치는 시간보다 더 빨리 이거를 정비를 하더라. 한국의 민주주의가. 아, 실제로 그 얘기를 했대. 그래서 이건 신용등급 떨어뜨릴 수 없다. 지금.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RP라고 그래서 환매 조건부 채권이 있잖아요. 예. 그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예. 거. 이거를 한국은행에서 사준다고 이창용 씨가 발표를 했죠. 어젠가. 네. 그 액수가 150조 규모예요. 하루에 10조 넘게 사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그 채권 발행이 문제가 되는 거는 한국 정부의 국채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그 채권까지도 이제는 이자를 높게 주지 않으면 채권이 팔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국익의 손실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식 가격, 환율 이거 보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제일 크게 손실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지지했거든. 많이 그 했어요. 원리번을. 네. 그 지금 내가 지난번 방송 나왔을 때 자기 자신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 빨리 탄핵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네. 이게 이 비정상 상황, 경제 흐름에서 최악은 어떤 나쁜 일이 최악이 아니고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게 최악이에요.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나면 이미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데 뭐가 생길지 몰라라는 불확실한 상황이야말로 그 권한 대행자는 누가 지명하는 거예요? 그거는 법에 따라서 하게 헌법에 돼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건재순으로. 총리가. 아니 그 총리는 지금 내란에 공모 관계가 있다고 조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심하고 있는데 총리가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것 문제가 되죠. 그러면 그 다음 순서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그 해당자들 다 탄핵 발의해서 직무정지 시킨다는 전략을 짜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상민은 왜 이거 사표 수리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아껴주는 거잖아요. 또 탄핵 안 되게. 그렇지. 바로 이제 이상민한테 탄핵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후임자를 김영현이 지명을 못하게 정리하듯이. 예. 와 윤석열이 진짜 일 열심히 한다. 잉? 네.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와 진짜 위험한 사람이야. 지금 민주당이 또 한 번의 군사 행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그냥 국회 본회의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지금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비상체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언제든지 모일 수 있게끔 필요할 때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요. 집회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그렇게 해서 최단기일안에 이 불확실한 상황을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 혁명적 상황을 끝내고 네. 탄핵을 관찰해야 돼요. 네. 그렇지 않고는 이게 대한민국이 너무 깊게 멍들 것 같다. 맞습니다. 네, 그런 그래서 생각이. 다음 주 토요일까지만이라도 좀 우리가 최선을 좀 다해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만해야죠.